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종전선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종전선언이라고 띄워놓고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고 더구나 이 종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6.25 남침 전쟁을 끝내겠다는 것인데 6.25 남침 전쟁을 끝내려면은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사라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핵을 포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남침 전쟁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되고 배상을 받아야 되고 북한이 불법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를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일체 생략하고 선언으로서 종전선언 하자 해놓고 가짜 평화 분위기를 깔아놓은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야당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니까 문재인이 한다는 이야기가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종전선언 제안에 앞서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과 교감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반응, 특히 야당 반응을 보면은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2007년 10월 4일이 어떤 때였습니까? 대선 2달 앞두고 노무현이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과 굴욕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합의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아주 공경에 처했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것은 김정일 노무현 합의는 그 뒤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무효가 된 거죠. 그걸 또 끄집어냅니다.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동의가 있어 왔던 것이다. 동의가 있어 왔다고요? 미국이 언제 동의했습니까?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지금도 저희 귀에 생생한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한 것이다.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전쟁을 끝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말의 모순이 되는 건 아닙니까?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왜 하겠다는 겁니까? 선전용 아닙니까? 그 비핵화 사기극이 안 먹히니까 이제 종전선언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에서 하는 것으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다. 북미가 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면 됩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지. 반국가단체를 우리의 동맹국보다 앞장 세우는 북미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바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것이면
이제 국민의 상식이 된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어떤 당사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에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돼 평화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거 완전히 유체 이탈 같은 발언을 합니다.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면 그동안에 판문점 선언은 완전히 사기였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비핵화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이 고도화됐다면 그동안에 내가 속았다 아니면 내가 속였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런 거짓말을 그냥 태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당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아주 멋진 코멘트를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종전선언 제안하는 달나라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안보라는 단어가 실종된 것이다. 북한이 소형 핵탄두 개발과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북한 발악인 것이다. 실체 없는 평화무한을 외치며 구체적인 방안 없는 종전선언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허상만 쫓고 있다. 런 증거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 대통령, 국민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항구적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종전선언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걸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기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주었더니 자기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정권을 잡았다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2018년 9월 19일에는 평양에 가가지고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이가 옆에 있는데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고 사실상 민족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하는 연설을 했던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팔아넘기고 있는 자입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보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제 알 듯합니다. 어차피 임기 몇 개월만 참으면은 퇴임한 이후에 권력의 갑옷을 벗은 문재인을 헌법 앞에 꿇어앉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